오늘은 인류가 결코 보아서는 안 돼 15가지 경이로운 것들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서로 섞이기를 거부하는 바다부터 빨간색이 아닌 파란색으로 타오르는 불까지. 이것들은 우리 세상에 숨겨진 작동 원리를 엿보는 것으로 이 밖에도 무엇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을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게 만들 겁니다. 1. 대서양과 태평양이 만나는 곳. 대서양과 태평양이 만나는 지점에서는 두 바닷물이 부드럽게 섞이는 대신 뚜렷한 경계선을 형성합니다. 이건 시각적인 속임수가 아니라 온도, 염도, 그리고 화학적 구성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현상입니다. 물이 약간 섞이기는 하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뚜렷한 선이 분명하게 보여 경이로운 광경을 만들어내죠. 염도 차이가 클 때 바로 이곳처럼 염분약층, 즉 할로클라인이 형성됩니다. 자크 쿠스토가 지브롤터 해협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이 현상을 처음 기록했는데요. 그는 서로 다른 수중 환경을 분리하는 투명한 층을 발견했습니다. 각 층은 고유한 화학적 특성에 맞는 동식물군을 지니고 있었죠. 두 바다 사이의 표면 장력 차이 또한 섞임을 제한하여 이 경계를 더욱 강화합니다. 대서양은 일반적으로 더 짜고 밀도가 높은 반면 태평양은 다른 미네랄과 온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둘이 만나면 물리 법칙이 눈에 보이는 경계를 만들어내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이 현상은 시각적으로 놀라울 뿐만 아니라 아무리 거대하게 연결된 바다라 할지라도 그 특성이 충분히 다르면 서로 뚜렷하게 남아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2. 하늘의 피라미드. 고대 이집트의 기자 피라미드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이 거대한 구조물이 기원전 2560년에 지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비슷한 피라미드 모양이 우리 하늘에 떠다니는 것이 목격되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한 가지 이론은 그들이 피라미드를 만드는 과정에 외계인의 발전된 기술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이자 18왕조의 10번째 통치자였던 아크나톤은 완전히 인간이 아니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의 기이한 외모는 일부 고대 외계인 신봉자들로부터 추측을 불러일으켰죠. 어쩌면 이 떠다니는 피라미드 모양의 우주선이 그들을 이곳으로 데려왔을지도 모릅니다. 고대 이집트 상형문자와 조각상에 나타난 그의 모습은 다른 파라오들이 묘사된 방식과 다르게 이상하고 이례적입니다. 이 파라오는 길쭉한 두개골, 긴 목, 불균형한 허리, 심지어 가슴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특징이 서양에서 일반적으로 묘사하는 외계인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그리고 만약 외계인이 대피라미드의 배후에 있었다면 그들의 우주선이 그 신성한 디자인을 반영했다는 것이 이치에 맞을지도 모릅니다. 현대 영상에 포착된 이 신비로운 피라미드 모양의 물체들은 우리가 잘 아는 고대 구조물과 섬뜩할 정도로 닮았습니다. 그것이 대기 현상이든 첨단 군사기술이든 혹은 전혀 다른 무언가이든 우리 하늘에 나타난 그 모습은 우리의 고대 과거와 불확실한 미래를 연결하는 질문들을 제기합니다. 3. 비의 경계. 혹시 유난히 화창한 동네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다른 쪽에서 쏟아지는 비의 장벽을 마주한 적이 있나요? 이것은 전 세계 여러 곳, 특히 습도가 낮은 곳에서 가능합니다. 습도가 높은 곳에서는 비가 종종 지역 전체를 뒤덮죠. 예를 들어 사막과 같은 다른 곳에서는 짙은 습기 덩어리가 마법처럼 풍경 위를 떠다닐 수 있습니다. 비의 경계 현상은 바로 그런 조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언제나 비의 경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름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그 경계를 바꾸기 때문에 착각을 일으킬 수 있죠. 바람이 비를 여러 방향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어떤 것의 뚜렷한 경계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 현상을 그토록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만들어내는 극명한 대조입니다.
한쪽에는 눈부신 햇살과 맑은 하늘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 몇 걸음만 앞으로 내디디면 갑자기 억수 같은 소나기에 흠뻑 젖게 되죠. 마치 자연이 하늘의 선을 긋고 한쪽은 비, 다른 쪽은 햇살이 있어야 한다고 결정한 것 같습니다. 4. 낮에 터뜨리는 불꽃놀이. 불꽃놀이는 더 이상 어두운 밤하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낮에 하는 불꽃놀이가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죠. 이 특별한 불꽃놀이는 기업 행사, 제품 출시, 그리고 스포츠 기념행사 등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으며 때로는 한낮에 열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특별한 이유는 대낮에도 잘 보인다는 점입니다. 특수 화학 성분으로 설계되어 전통적인 불꽃놀이보다 더 밝게 타오르고 더 선명한 색상을 만들어내어 맑은 한낮의 하늘을 배경으로도 돋보일 만큼 강렬한 효과를 냅니다. 많은 행사에서는 색종이 발사기나 연기 기계와 결합하여 볼거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며 낮 시간대의 관객들을 위한 독특한 시각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밤의 불꽃놀이와 달리 이 불꽃들은 어둠에 의존하지 않고도 대담한 색상과 극적인 폭발을 선사하기 때문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축하 행사를 위한 다재다능한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낮 불꽃놀이는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기억에 남는 행사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5. 불타는 바다. 바다에 불이 붙을 수 있다고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멕시코만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멕시코 유카탄 반도 앞바다에서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거대한 불의 눈이 보였습니다. 밝은 주황색 불길은 완전히 진화되기까지 몇 시간 동안이나 맹렬히 타올랐습니다. 이 화재는 그 지역 근처에 위치한 해상 석유 및 가스 시추 시설의 해저 파이프라인 고장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파이프가 부식되어 가스가 수면으로 새어나와 불이 붙은 것이죠.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바다가 불타는 것이 아니라 천연가스가 물 표면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대한 불꽃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광경은 매혹적이면서도 끔찍합니다. 불꽃은 춤추고 흔들리며 불과 물이 상극이라는 우리의 모든 상식을 깨는 초현실적인 장관을 연출합니다. 인간은 여러 면에서 발전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모든 것을 더 안전하게 만들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인간이 만든 구조물과 기술이 우리 자신의 생물 다양성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 특정 사건은 인간의 산업활동이 어떻게 자연이 의도하지 않은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냉엄한 경고입니다. 6. 조개가 걷는 법. 조개는 가만히 있는 온순한 생물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많은 조개들은 걸을 수 있습니다. 생물학에서 조개, 클램는 일반적으로 두 개의 껍데기를 가진 동물인 이메페류 연체동물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과학자들은 정확한 종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대중은 종종 조개라는 말을 식용 가능한 종류에 사용하죠. 넓게 보면 이 용어는 표면에 붙어 사는 구리나 홍합과 달리 모래나 퇴적물 속으로 파고드는 이메페류를 포함합니다. 조개의 주요 이동 도구는 근육질의 발입니다. 이 부속지는 땅을 파고 해저를 따라 제한적으로 옆으로 이동하는 데 사용됩니다. 발은 껍데기 사이로 뻗어나와 땅을 탐색하고 신중한 움직임으로 조개를 앞으로 끌어당깁니다. 이것은 땅을 파는 데 가장 효과적이어서 조개가 보호를 위해 모래 아래로 숨을 수 있게 해줍니다. 대부분의 조개는 여전히 장거리를 이동하기 위해 해류에 크게 의존하며 물의 흐름에 따라 떠다닙니다. 이것이 이동에는 도움이 되지만 최종 목적지를 거의 제어할 수 없게 만들죠. 발로 움직이든 해류를 타든 조개는 가만히 있는 것으로 가장 잘 알려진 생물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움직임이 많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나요? 계속하기 전에 알림 설정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친구들과 공유도 해주시고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앞으로 더 멋진 콘텐츠로 보답할게요. 7. 잠자는 고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장엄한 생물 중 하나는 바로 거대한 향유고래입니다. 우리는 연구를 통해 그들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의 수면 습관은 이 생물들에 대한 가장 흥미로운 점 중 하나입니다. 고래는 하루에 약 7%만 쪽잠을 자는데 이는 한 번에 약 10분에서 15분 정도입니다. 다이버들이 우연히 평화롭게 함께 쪽잠을 자는 고래 무리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고래는 수직으로 잠을 잡니다. 바다에서 움직이지 않고 똑바로 떠 있는 그들을 보는 것은 꽤 기이한 일입니다. 고래의 이런 상태를 표류 다이빙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마치 수중의 마철루처럼 완벽한 대형을 이루며 떠 있는 채로 완전히 정지해 있습니다. 고래는 결코 완전히 잠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통 뇌의 절반은 활성 상태로 잠을 자는데 이는 익사하는 것을 방지하고 숨을 쉬기 위해 쉽게 위로 솟아오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기억하세요. 고래는 여전히 포유류입니다. 이는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도 의식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와 공기를 마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활성 상태로 남아있는 뇌의 절반이 그들의 호흡을 감시하고 잠재적인 위협을 인지하게 해줍니다. 8. 잔디 거품. 잔디 거품 또는 잔디 기포라고 불리는 자연현상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지구 표면에 생긴 이 여드름 같은 흠집은 거짓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바로 여기 지구에서 거의 매일 발생합니다. 이 거품은 표면 아래에 고인 물로 인해 부풀어 오른 잔디층에 불과합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는 물은 그곳에 갇혀 있다가 결국 피부처럼 땅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만약 돌보지 않는다면 이 물집들은 엄청난 크기로 자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잔디 아래의 조경용 비닐 시트 사이에 물이 갇히기도 합니다. 좋은 흙이 그 비닐 시트 위에 깔리죠. 대부분의 경우 이 거품들은 폭우가 내리거나 수도관이 터진 후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만약 비가 오지 않았는데 거품이 생기기 시작했다면 최대한 빨리 배관을 살펴보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거품들이 터질 때 물이 방출되는 모습은 극적일 수 있으며 때로는 자연 간헐천처럼 수피트 상공으로 솟구치기도 합니다. 9. 파란 용암. 이것은 마치 공상 과학 영화에서 바로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피비루라고도 알려진 파란 용암입니다. 이것은 파란 불 또는 유황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현상은 유황이 탈 때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유황은 전기처럼 파란색을 띤 용암 같은 불꽃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불꽃의 대부분은 인도네시아의 카와 이젠 화산에서 목격되었으며 그곳에서는 거의 정기적으로 불이 탑니다. 이곳은 또한 유황채굴로도 유명하며 이 때문에 파란 화산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불꽃들은 밤에만 볼 수 있는데 밤 동안에는 정말 아름답고 볼만한 광경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울지는 모르지만 화산가스가 치명적이라는 것은 상식이죠. 파란 불꽃은 지구상의 어떤 것보다 외계 행성처럼 보이는 초현실적인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이 전기처럼 파란색은 너무나 강렬하고 부자연스러워 보여서 거의 인공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불꽃은 높이가 최대 16피트에 달하며 마치 판타지 세계에서 온 것처럼 산비탈을 따라 흘러내리는 파란 불의 강을 만듭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 하나. 우리가 아는 빨갛고 주황색을 띤 실제 용암의 온도가 섭씨 700에서 1250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만약 파란 용암이 지구에 실제로 존재하려면 용암의 온도가 적어도 섭씨 6000도는 되어야 하는데 이는 지구에서 자연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용암보다도 훨씬 더 뜨겁습니다. 이 점이 파란 유황 불꽃을 더욱 주목할 만하게 만드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 파란 용암에 필요한 온도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 이 놀라운 시각적 효과를 달성하기 때문입니다. 밤에만 볼 수 있는 전기처럼 파란 불꽃으로 타오르는 화산에 대해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10. 바다에 내리는 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겨울에 바다 한가운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눈이 내리는지 궁금해합니다. 글쎄요. 이 영상은 눈이 내릴 뿐만 아니라 폭설이 쏟아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다 한가운데에는 배경을 비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리는 눈은 고요한 허공에 신비로운 안개를 만들어냅니다. 하얀 눈과 어둡고 소용돌이치는 바다 사이의 대조는 아름다우면서도 불안한 시각적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침묵은 파도 소리와 부드럽게, 속삭이는 눈 내리는 소리에 의해서만 깨집니다. 이 현상을 특히 인상적으로 만드는 것은 눈이 마치 에서 나타나 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나무, 건물 또는 땅과 같은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내리는 눈은 잿빛 하늘과 어두운 물을 배경으로 거의 최면을 거는 듯한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날씨가 해안선에서 멈추지 않으며 바다도 육지와 똑같은 모든 대기 조건을 경험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단지 눈이 쌓일 단단한 것이 없을 뿐이죠. 11. 지옥의 문. 지옥의 문을 방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바로 이것이 지옥의 문이라는 별명을 가진 거대한 분화구입니다. 이 230피트 크기의 분화구는 50년 이상 불타고 있습니다. 이곳의 정식 명칭은 다르바자 가스 분화구이지만 현지인들은 이 분화구를 지옥의 문이라고 부르기를 더 좋아합니다. 분화구 안에 타오르는 불은 수마일 밖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멍은 소련의 시추 장비가 실수로 거대한 지하 천연가스 동굴을 뚫었을 때 만들어진 인공적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유독가스가 빠른 속도로 누출되었고 이것이 불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몇 주 안에 불이 꺼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몇 달이 지나고 그 몇 달이 몇 년으로 바뀌었고 오늘날에도 다르바자 마을의 불은 여전히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불꽃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패턴을 그리며 춤추고 흔들리며 분화구 벽을 가로질러 유령 같은 모습으로 움직이는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 그 열기는 수백 피트 떨어진 곳에서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강렬하며 불꽃의 굉음은 끊임없이 압도적으로 울려 퍼집니다. 이 광경은 밤에 특히 장관인데 주황색 빛이 주변 사막 풍경을 비추어 그 지옥 같은 별명에 걸맞은 종말론적인 장면을 연출합니다. 이 분화구는 우연한 관광 명소가 되어 이 인간이 만든 지하 세계로의 관문을 목격하고자 하는 전 세계의 방문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12. 비행하는 인간, 윙수트. 인간이 항공기에 도움 없이 스스로 비행하는 것에 관해서라면 윙수트가 가장 근접한 것입니다. 이 환상적인 복장은 인간이 어지러운 높이와 눈부신 속도로 지구의 풍경을 가로질러 활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90년대에 처음 개발된 이 복장은 팔 아래와 다리 사이에 거미줄 같은 구조를 형성하여 사용자가 날개처럼 그것을 조종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현재 인간이 비행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며 진정으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스릴 넘치고 해방감을 주는 스포츠 중 하나입니다. 윙수트 비행은 결국 낙하산을 펼치는 것으로 끝납니다. 윙수트 비행에서 달성되는 속도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이며 숙련된 비행사들은 놀라운 제어력과 정밀도를 유지하면서 시속 100마일이 넘는 속도에 도달합니다. 그들은 좁은 산길을 통과하고 절벽면을 따라 스치듯 날며 물리학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는 공중 기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윙수트 비행이 그토록 특별한 이유는 그것이 인류의 영원한 비행의 꿈이 현실이 된 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수세기 동안 인간은 새를 부러워하며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늘을 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윙수트는 그 꿈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룬 것 중 가장 현실에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윙수트 비행을 시도할 기회가 생긴다면 시속 100마일이 넘는 속도로 도약하여 날아오르시겠어요? 아니면 발을 땅에 굳건히 붙이고 계시겠어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시고 더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 채널 구독과 팔로우도 잊지 마세요. 13.
빛나는 물. 세상의 경이로운 것들을 거의 다 보았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바다의 파도가 이렇게 밝게 빛나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아직 세상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광경은 정말 볼만한 경이로움입니다. 이 빛나는 파도는 플랑크톤의 대량 증식으로 인한 물속의 생물 발광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것들은 보통 큰 파도가 부서지거나 큰 물보라가 칠 때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오직 밤에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플랑크톤의 대량 증식은 보통 적조 현상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플랑크톤이 방출하는 다량의 독소 때문에 바닷물이 붉게 변하는 현상입니다. 적조는 그 지역 주변의 해양 생물들에게 극도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조개와 물고기 또한 적조 기간에는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독소를 함유할 수 있어 먹을 수 없습니다. 생물 발광 파도를 목격하는 경험은 정말로 초현실적입니다. 물은 액체 별빛처럼 반짝이고 빛나며 바다의 각 움직임에 따라 변하고 춤추는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물속으로 발을 들여놓으면 발자국이 천천히 사라지는 빛나는 발자국을 만들어내 마치 액체 번개 위를 걷는 것 같습니다. 이 현상은 와편모조류라는 미세한 유기체가 방해를 받을 때 빛을 방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이는 바다를 살아있는 빛의 쇼로 바꾸는 의도치 않은 효과를 가진 자연방어 메커니즘입니다. 14. 모래에서 솟아나는 벼룩. 이 짧은 영상은 수백에서 수천 마리의 바다 벼룩이 모래에서 솟아나는 드문 광경을 보여줍니다. 이 작은 생물들은 육식성이며 작은 갑각류입니다. 그들은 주로 물고기, 게, 바다새와 같은 죽은 해양 동물들을 먹고, 물론 가끔 발견하는 고래 사체도 먹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전에 해변에 나갔을 때 그들을 마주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보통 모래나 얕은 물에 머물며 보통 여러분을 가렵게 만듭니다. 그들은 꽤 작아서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크기는 0.5에서 1cm 정도입니다. 이 생물들은 독이 없으므로 그들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텅 빈 모래처럼 보이는 곳에서 수천 마리의 이 작은 생물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은 마치 공포 영화가 현실이 되는 것을 목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미세한 포식자들이 파도처럼 쏟아져 나오면서 모래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며 해변 전체를 뒤덮을 수 있는 꿈틀거리는 작은 몸체들의 덩어리를 만듭니다. 15. 가짜 탱크.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전쟁이 지나가면서 많은 비밀들이 묻혔습니다. 디데이 동안 포티투드 작전이라는 암호명으로 불린 기만 작전이 있었고, 이것은 보디가드 작전이라는 더 큰 기만 전략의 일부였습니다. 포티투드 작전은 두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는 포티투드 노스로 독일군이 연합군이 노르웨이를 공격할 것이라고 믿게 속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한편 포티투드 사우스는 독일군에게 연합군이 노르망디의 북동쪽을 공격할 것이라고 확신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전을 완수하기 위해 그들은 공기로 부풀리는 가짜 탱크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강력한 탱크들 중에는 공기주입식 가짜 탱크도 있었습니다. 이 미끼들은 독일군이 연합군이 디데이 이전에 가졌던 것보다 더 많은 탱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기술은 이전에 1941년에서 1942년 사이에 북아프리카에서도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미끼들이 단지 나무 껍데기와 공기주입식 소품으로만 만들어졌지만 곧이어 이 미끼들은 열 신호를 모방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적을 속이는데 더욱 효과적이게 되었습니다. 공기주입식 탱크, 트럭, 그리고 포병 부대까지 완비된 채 들판에 집결한 가짜 군대의 모습은 군사 역사상 가장 정교한 기만 작전 중 하나를 상징합니다. 항공 정찰에서 이 가짜 시설들은 완전히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가짜 타이어 자국, 모의 활동, 그리고 심지어 장비 주위에 배치된 가짜 병사들까지 그 세부 묘사는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이 기만 작전의 성공은 D-Day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때때로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적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결코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다른 것들을 알고 계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